미국-이란 2차 협상 소식에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조용히 행동한 나라가 있었어요. 위치 신호를 끄고 달린 유조선, 역대 최고 코스피, 그리고 협상장 안으로 파고든 나라,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4월 21일,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 파키스탄 군인들이 새벽부터 도로를 막았습니다. 세레나 호텔로 이어지는 길목마다 철제 바리케이드가 세워졌어요. 저격수가 옥상에 올랐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이슬람아바드 하늘을 갈랐어요. 전쟁이냐, 평화냐, 그 답이 이 호텔 안에서 나올 참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협상 데드라인이 만료됩니다. 36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미국이란 2차 협상의 시한이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전투가 즉각 재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없다면 분명히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전투가 재개되는 순간 한국의 원유 70%가 막힙니다. 주유소 기름이 이 주 안에 바닥나요.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결과나 기다리면 되지. 기름 없는 나라가 뭘 준비했겠어. 26년 차 파키스탄 에너지 외교관으로 살면서 저는 수백 번의 협상을 중재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번 에너지 없는 나라는 결과를 기다리는 쪽이라는 걸 봐왔어요. 한국도 그런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만이 얼마나 깊었는지 저는 그날까지 몰랐어요. 오전 6시 협상 준비로 뜬 눈을 사온 제가 집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이슬람아바드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몰려 있었어요. 묶인 유조선들이었습니다. 그 빨간 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 한쪽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파란 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치 신호를 껐다가 17일에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 근처에서 다시 잡혔다고 선박 추적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배였어요. 수에즈막스급 원유 1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대사낭.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봉쇄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페르시아만에서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를 뚫고 나온 배가 한국으로 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뚫었을까요? 신호를 껐습니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채로 달렸어요. 이란의 경비정이 순찰하는 해협을 소리 없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인도양으로 나왔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슬람아바드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은 몰랐습니다. 이 파란 선 하나가 제 26년 판단에 금을 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는 걸요. 미국-이란 2차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벤스 부통령이 이슬람아바드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이란의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어젯밤 협상 참여를 승인했습니다. 36시간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파란 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슬람아바드 세레나 호텔 5층 복도 오전 8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이란 대표단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5명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맨 앞에 선 남자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렸어요. 열흘 전 이 복도에서 똑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이 호텔에 왔어요. 그때도 벤스 부통령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21시간을 싸웠어요. 결렬이었습니다. 미국이란 2차 협상을 이해하려면 1차가 왜 깨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4월 10일 밤부터 12일 새벽까지 이 호텔에서 양측은 21시간을 버텼어요. 벤스 부통령, 위코프 중동 특사, 쿠슈너 대통령 사위, 미국 측 협상단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란 측도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직접 나왔어요. 그런데 두 가지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핵 포기였어요.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2년 뒤만이 아니라 영원히요. 이란은 거부했어요.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면
우리는 아무 협상력이 없다. 그들의 마지막 카드를 먼저 내려놓으라는 요구였거든요.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미국은 즉각 개방을 요구했어요. 이란은 최종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야 그렇게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순서가 달랐어요. 미국은 개방 먼저, 이란은 협정 먼저였습니다. 21시간이 무너진 지점이 바로 그 두 곳이었어요. 저는 복도 끝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파키스탄 중재안이었어요. 밤새 다듬은 문서였습니다. 단계적 핵 동결, 호르무즈 단계적 개방,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문서보다 다른 화면에 눈이 갔습니다. 노트북에 띄워둔 선박 추적 화면이었어요. 아까 집무실에서 봤던 그 파란 선이 여전히 인도양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5대4호였어요. 위치 신호를 껐다가 17일에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 근처에서 다시 잡혔다고 나왔습니다. 100만 배럴, 한국 하루 소비량의 절반이에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유조선이 살아서 한국까지 가봤자 몇 배럴이야. 큰 그림에선 아무 의미가 없어. 맞는 말이었어요. 미국이란 2차 협상이 결렬되면 한국 원유 70%가 막힙니다. 배 한 척이 100만 배럴을 가져간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협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신호를 끄고 달렸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란 경비정이 순찰하는 해협을 아무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이요.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아침 거리가 고요했어요. 군인들이 세워둔 바리케이드 너머로 택시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파키스탄 외교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타리크, 이란 쪽에서 신호가 왔어. 오늘 협상 열릴 것 같아.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젯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아들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협상 참여를 승인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세 나라가 밤새 압박한 결과였습니다. 이란 강경파는 호르무즈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다고 버텼지만 결국 최고 결정권자가 문을 열었어요. 미국이란 2차 협상이 오늘 이 호텔에서 열립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서류를 다시 집었어요. 36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란 선이 다시 떠올랐어요.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그 배, 신호를 끄고 달리는 그 배, 한국으로 향하는 그 배. 뭔가 모르겠는데 이상했어요.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왜 저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협상장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군 검문소였어요. 파키스탄 육군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멈췄어요. 저를 태운 외교부 차량도 섰습니다. 창밖으로 헬멧을 쓴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란 2차 협상이 열리는 날, 이슬라마바드 전체가 요새가 됐어요. 운전기사가 라디오 볼륨을 올렸습니다. 파키스탄 국영방송이었어요. 앵커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처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양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4월 17일 홍해를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는 정부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여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사 한 명이 바리케이드를 옮기고 있었어요. 쇠파이프가 아스팔트 위에서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귀에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 배가 홍해를 지났다. 그래서요? 오늘 열리는 미국-이란 2차 협상 결과에 비하면 작은 뉴스였어요. 협상이 결렬되면 홍해든 어디든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한마디 했어요. 한국 사람들 대단하죠. 다들 못한다고 했는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못한다고 했어요? 다들이요. 호르무즈 막히고 나서 이란 외무부도 그랬잖아요. 홍해도 후티 때문에 위험하다고. 근데 한국은 정부가 직접 모니터링 체계 만들고 배 보냈대요. 24시간 실시간으로요. 검문소 병사가 차량 신분증을 확인하러 다가왔습니다. 저는 외교부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2월 28일부터 막혔어요.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에 보복하면서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그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안쪽 유조선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한국은 원유의 70%를 이 해협에 의존했습니다. 봉쇄 직후 한국 정부는 원유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어요. 그리고 홍해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선박을 공격하는 곳이었어요. 한국 선박들은 2023년부터 홍해 운항을 자제해왔습니다. 사실상 통항 불가 구역이었어요. 앞뒤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막힌 길 하나를 뚫었어요. 정부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자 홍해를 다시 열었어요. 단 전략물자 운송 선박에 한해서만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실시간 제공, 선박 선사와의 직통소통 채널, 정부가 직접 안전망을 만들어 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사우디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나온 배가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어요. 호르무즈 봉쇄 이후 우회로를 통한 한국 원유 운송 처음이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세레나 호텔 정문이 보였어요. 입구 양쪽에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성조기가 달린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벤스 부통령 선발대였습니다. 미국이란 2차 협상이 시작될 준비가 됐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슬람아바드 아침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4월인데도 차가웠습니다. 발밑 아스팔트가 단단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운전기사 말이 맴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단하죠. 다들 못한다고 했는데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호텔 광장 건너편 담벼락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 낡은 현수막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구인지 너무 낡아서 알아볼 수 없었어요. 이란이 봉쇄했습니다. 후티가 위협했어요. 미국이란 2차 협상이 이 나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막힌 길을 뚫고 신호를 끈 차에 달리고 우회로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 안이 환했어요. 서양 기자들이 카메라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사방에 서 있었어요.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기름 없는 나라가 저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뭔지 아직은 몰랐어요. 파키스탄 외교부 대사관 상황실. 오전 10시였어요. 벽 한 면이 모니터였습니다. 12개 화면에 세계 각지 뉴스 채널이 동시에 떠 있었어요. 알자지라, 카타르 방송, 미국 폭스뉴스, 영국 로이터 통신 속보 화면. 그 가운데 오른쪽 세 번째 모니터가 선박 추적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어요. 파란 선이 더 내려와 있었습니다. 인도양 한가운데였어요. 5대4호였습니다. 출발지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신호를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달리고 있었거든요. 목적지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충남 대산항 5월 8일 도착 예정. 선박 추적 담당 직원이 의자를 돌렸습니다. 30살이 차에 안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안경을 고쳐 쓰면서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 배 이상해요. 호르무즈 통과할 때 위치 신호를 완전히 껐습니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17일에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 근처에서 갑자기 다시 떴어요. 이미 해협 밖이었습니다. 이란 경비정이 못 잡은 거야? 못 잡은 게 아니라 애초에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거죠. 신호가 없으면 추적이 안 되니까요. 모니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선박 재원이 옆에 떠 있었습니다. 수에즈막스급, 길이 274m, 최대 적재량 100만 배럴이었어요. 100만 배럴.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이 약 200만 배럴이에요. 이 배 한 척이 그 절반을 싣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2달 동안 이 해협에서 빠져나와 한국으로 향하는 배는 이 배가 처음이었어요. 화물이 뭔지는 확인됐어? 한국 현대 오일뱅크 측에서 자사시설로 향하고 있다는 건 확인해 줬는데 화물 내역은 공개 안 했어요. 케이플러 데이터로 봐서는 원유인 게 거의 확실하지만요.
저는 등을 폈습니다. 상황실 안이 서늘했어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지나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미국이란 2차 협상이 오늘 이 도시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협상이 성사되면 호르무즈가 열립니다. 그러면 유조선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협상이 결렬되면 전투가 재개돼요. 유조선들은 더 오래 묶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혼자 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도 결국 협상 결과에 달린 거잖아. 한국이 이 배 한 척 보냈든 10척 보냈든 이 협상이 끝나봐야 그만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에서 눈이 안 떼졌어요. 신호를 끄고 달렸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달렸다는 얘기였거든요. 이란 경비정이 나올 수 있었어요. 납포될 수도 있었습니다. 선원들 목숨이 걸린 일이었어요. 그런데 갔습니다. 왜요? 협상 결과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합의가 나면 그때 가면 됩니다. 위험하게 신호 끄고 몰래 달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갔습니다. 저는 직원한테 물었어요. 이 배가 출발한 게 언제야? 직원이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케이플러 데이터 기준으로 13일에 호르무즈를 통과한 게 확인됐어요. 출발 시점은 그 이전이니까 아마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출발한 것 같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10일에서 12일, 그게 언제였습니까? 1차 협상이 열린 날이었어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미국과 이란이 20일시간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바로 그 시간대였습니다. 협상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이미 출발해 있었어요. 결렬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끄고 달렸어요. 이란 경비정이 나오건 말건, 미국 이란 2차 협상이 성사되건 말건, 그 배는 그냥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서늘했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서 울렸어요. 생각해보면 홍해도 같았어요. 모두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배를 공격하는 곳이라고. 2023년부터 한국 선박들이 꺼려온 항로였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 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서요. 그리고 4월 17일 배가 나왔어요. 막히면 뚫는다. 그 단순한 원칙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보안 요원이 손을 들었어요. 협상장 쪽이었습니다. 벤스 부통령 차량이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다는 신호였어요. 미국이란 2차 협상이 시작됩니다. 저는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서류 가방을 고쳐 쥐었어요. 협상장 입구로 향하면서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저렇게 달리는 이유가 뭐냐고.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알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으로요. 세레나 호텔 3층 협상 준비실. 오후 1시였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총리실 직통 전화기 앞에 서 있었어요.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총리 비서실에서 30분째 연결이 안 됐어요. 복도 저쪽에서 미국 측 경호원들이 지나갔습니다. 검은 정장에 이어폰, 빠른 걸음이었어요.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결이 됐어요. 타리크, 됐어. 이란 대표단이 오늘 저녁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다고 파키스탄 옵저버가 보도했어. 모주타바가 최종 승인한 거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주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었어요. 실질적인 후계자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란 강경파는 호르무즈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다고 버텼어요. 하지만 최고 결정권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세 나라가 밤새 압박한 결과였어요. 미국 이란 2차 협상이 오늘 밤 공식 시작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준비실 창문 너머로 호텔 앞 광장이 보였습니다. 파키스탄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바람에 천천히 펄럭였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이미 이슬라마바드에 와 있었어요. 위코프 중동 특사와 쿠슈너 대통령 사위도 함께였습니다. 1차 협상 때와 똑같은 팀이었어요. 그때 21시간을 싸우다 결렬됐던 그 팀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미국이란 2차 협상의 쟁점은
여전히 두 가지였어요. 핵 포기와 호르무즈 개방. 1차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 그 두 지점이었습니다. 미국 협상관 한 명이 어젯밤 이런 말을 했어요. 세부 사항은 복잡하다. 이틀 만에 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기본 합의가 나오면 휴전을 연장해서 세부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 합의. 그것만 나와도 됩니다. 호르무즈가 열려요. 유조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숨을 쉬어요. 그리고 한국은. 저는 멈췄습니다. 왜 자꾸 한국이 떠오르는 걸까요? 오늘 하루 종일 그랬어요. 협상 준비를 해야 하는데 5대 4호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끄고 달리는 그 배. 협상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출발한 그 배요. 책상 위 노트북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한국 원유 현황을 쳤습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의 원유 수입 95%가 중동에서 왔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페르시아만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사실상 끊겼어요. 한국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발 원유 확보에 나섰어요. 미국산 원유 도입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홍해 우회로를 뚫었어요. 그리고 호르무즈를 신호 없이 달리는 배를 보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노트북 한쪽에서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6,355.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봉쇄 전보다 높은 숫자였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보다도요. 미국이란 2차 협상 합의 기대로 아시아 증시 전반이 올랐지만 상승폭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2% 넘는 급등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원유 70%가 막힌 나라의 증시가 역대 최고를 찍고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노트북 화면을 가까이 봤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이 여럿 나와 있었어요. 협상 타결 기대, 국제 유가 하락 기대, 반도체 수출 호조,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하나가 눈에 걸렸어요. 한국 중동 의존도 낮추는 원유 공급망 다각화 속도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원유, 미국산 원유, 홍해 우회로, 비축유 방출. 정부가 동시다발로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란 2차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에너지 안보 다각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협상이 타결되든 결렬되든 자기들은 움직인다는 얘기였습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협상장의 자리는 없지만 협상 결과에 묶여 있지도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래도 결국 협상 결과에 달린 거잖아. 한국이 뭘 준비했든 이 협상이 끝나봐야 그만이야. 오전에 혼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영 개운치가 않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 동료 알리가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타리크, 이란 대표단 확정됐어. 갈리바프? 아니야. 이번엔 외무부 차관급이 온대. 갈리바프가 빠졌다고? 응. 강경파 메시지 줄인 거 아닐까? 협상 여지 두려는 거겠지.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란 대표단 명단이었습니다. 미국 이란 2차 협상이 1차보다 낮은 온도로 시작된다는 뜻이었어요. 1차에서 국회의장이 나왔다면 이번엔 차관이 나옵니다. 실무 협상 가능성이 열렸어요. 저는 명단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오후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구름이 낮게 깔렸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에 한두 개 맺혔어요.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파란 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5대 4호, 신호를 끈 채로 멈추지 않고 한국을 향해서 세레나 호텔 1층 로비, 저녁 6시였습니다. 미국이란 2차 협상이 건물 위층에서 진행 중이었어요. 저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재단 대기 구역이었어요. 양측에서 연락이 오면 즉각 움직여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로비 정면 대형 화면에 세계 각지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미국 폭스뉴스. 자막이 흘렀습니다. 협상 진행 중 트럼프 오늘 밤 합의 가능성 언급.
알자지라 카타르 방송, 이란 차관급 대표단 이슬라마바드 도착 확인, 영국 로이터 통신, 아시아 증시 일제 상승, 한국 코스피 사상 최고치. 저는 마지막 자막에서 손이 멈췄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증시 현황을 다시 확인했어요. 코스피 6,355.39. 오늘 장중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전날 대비 2.19% 상승이었어요. 아시아 증시 중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0.96% 오를 때 한국이 2배 이상 뛰었어요. 저는 화면을 닫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기사 하나가 더 눈에 들어왔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였어요. 한국 호르무즈 위기 속 에너지 공급망 재편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 부재가 있었습니다. 비축유 방출, 카자흐스탄 원유, 미국산 도입, 홍해 우회로 동시 가동. 동시 가동. 저는 그 두 글자를 다시 봤어요. 하나씩이 아니었습니다. 한꺼번에 네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뜻이었어요. 협상 결과를 기다리면서가 아니라 협상과 무관하게 동시에요. 로비 저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미국 측 경호원 둘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무정위에서 짧은 영어 소리가 흘렀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1차 협상 때보다 긴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나쁜 신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협상이 빠르게 막혔을 때도 이런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알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위층 분위기 어때? 답이 금방 왔습니다. 아직 진행 중. 미국 측이 단계적 안 꺼낸 것 같아. 이란이 듣고 있는 중. 듣고 있다. 1차 때와 달랐어요. 1차 때 이란은 처음부터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15개 요구 조건을 받자마자 협상 테이블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갔어요. 이슬라마바드 저녁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빗줄기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오후에 내리기 시작한 비였어요. 유리창에 빗방울이 줄을 그으며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줄기를 따라 시선을 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안쪽 바 테이블에 앉아있는 서양 기자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국 억양이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한 명이 태블릿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한국이야. 협상 결과에 직결되는 나라거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오늘 신고가를 찍었잖아. 다른 기자가 받았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한국이 그냥 협상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 공급망을 이미 다각화하고 있어. 시장이 그걸 보는 거야. 근데 그게 가능해? 원유 70%가 막혔는데? 가능하니까 주가가 오르지. 시장은 거짓말 안 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장은 거짓말 안 한다. 그 말이 귓가에 박혔어요. 저는 창가에 기대섰습니다. 유리창이 차가웠어요. 빗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26년 동안 에너지 협상을 해왔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항상 봐온 게 있었어요. 에너지 없는 나라는 결과를 기다린다. 에너지 있는 나라가 판을 짜고 없는 나라는 그 판 위에서 숨을 죽인다. 중동 산유국들이 가격을 정하면 수입국들은 그 가격을 내고 산다. 그게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세상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협상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막힌 길 옆에 새 길을 만들었어요. 신호를 끄고 해협을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신고가를 찍었어요. 세계 시장이 그것을 봤습니다. 저는 합리화해보려 했어요. 그래도 결국 협상이 끝나봐야 알아. 오늘 밤 결렬되면 그 신고가도 내일 아침엔 다 사라져. 한 번의 움직임이 전부는 아니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반은요. 그런데 나머지 반이 걸렸어요.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걸 준비했을까요? 봉쇄가 시작된 2월 28일부터 오늘 4월 21일까지 53일입니다. 53일 동안 네 방향을 동시에 뚫었어요. 정부가 원팀으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선원들이 후티 반군 위협을 뚫고 홍해를 달렸어요. 유조선 한 척이 신호를 끄고 이란 경비정을 피해 호르무즈를 통과했습니다. 53일, 이란과 미국이 21시간 협상 끝에 결렬된 것도 이 53일 안에 있었어요. 한국은 그 결렬 소식을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란 2차 협상이 위층에서 진행 중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계속됐어요. 유리창 너머 이슬라마바드 가로등이 빗속에 흔들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타리크, 지금 바로 올라와. 이란 측에서 추가 제안 들어왔어. 미국이 검토 중이야. 숨이 멎었습니다. 추가 제안. 1차 때는 없었던 말이었어요. 저는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미국이란 2차 협상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5대45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도양 한가운데서 신호를 끈 채로 한국을 향해서 이 협상이 어떻게 끝나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세레나 호텔 지하 1층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란 2차 협상이 6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위층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란 측에서 추가 제안이 들어왔고 미국이 검토 중이었어요. 아무도 로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도 경호원들도 중재단도요. 저는 지하로 내려갔어요. 숨이 막혔거든요. 6시간 동안 양쪽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고 다시 받고 전달하고 몸이 아니라 머릿속이 지쳐 있었습니다. 잠깐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지하 1층 복도 끝에 호텔 직원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그 옆이 주방이었어요. 새벽 주방은 조용했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멀리서 작게 들렸어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때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나왔어요.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전통 복장이었어요. 연세가 이르는 데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고 멈칫했어요. 외교부 배지가 달린 정장 차림의 남자가 지하 벤치에 앉아 있으니 이상했겠죠. 제가 먼저 우르두어로 인사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트를 벽에 세워두고 그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와 2칸 거리였어요. 위층이 시끄럽죠? 네, 전쟁 협상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윙윙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제 남편이 전쟁터 근처에서 오래 일했어요. 군인이셨어요? 아니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건설 일이요. 1978년이었어요. 이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6년을 일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란요? 네, 한국 사람들이랑 같은 현장에서 일했어요. 파키스탄 사람, 한국 사람, 인도 사람 다 같이 사막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일하던 한국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잠깐 멈췄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희 남편이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안 쉰다고. 더울 때도 모래바람 불 때도요. 남편이 그 사람들한테서 많이 배웠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한국 젊은이들 손이 거칠었다고. 근데 눈빛이 달랐다고. 뭔가를 이루려고 왔다는 눈빛이었다고.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카트를 다시 잡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나라도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할머니가 복도를 따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1978년 이란 건설 현장, 한국 젊은이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겹쳐졌어요. 1978년부터 지금까지 48년입니다. 그 사막에서 거친 손으로 일했던 젊은이들, 그들이 지금 몇 살일까요? 70이 넘었겠죠. 80이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섰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 한국 정부가 외화를 벌어오라고 내보낸 사람들이었어요. 낮 기온이 50도를 넘는 사막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파이프를 잡고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한 달 월급의 절반을 봉투에 넣어 한국으로 붙였어요. 그 돈이 한국 산업화의 씨앗이 됐습니다. 제철소가 섰어요. 조선소가 생겼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섰어요. 그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5대4호가 신호를 끄고 호르무즈를 달리는 것도 한국 정부가
53일 만에 네 방향을 동시에 뚫은 것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도 그 거친 손들이 48년 전에 깔아놓은 바닥 위에 있었어요.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슬람아바드 협상장 밖에서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그 협상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요. 그 나라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오늘의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1960년대 독일 탄광 지하 1200m에서 석탄 먼지를 마시며 버텼던 손들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대 사우디 사막 52도 얀티안 아래서 파이프를 잡았던 손들 때문이었어요. 1980년대 구로공단 새벽 4시 재봉틀 앞에 앉았던 손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 손들이었어요. 그 손들이 오늘 5대4호를 달리게 했습니다. 그 손들이 오늘 코스피를 세계 최고로 만들었어요. 그 손들이 오늘 미국이란 2차 협상장 밖에서 한국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26년 동안 에너지 협상을 했습니다. 기름 있는 나라가 판을 짜고 없는 나라는 기다린다고 믿었어요. 그게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그 기다리는 쪽으로만 봤어요. 틀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지하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 혼자요. 틀렸습니다.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48년 전 사막에서 흘린 땀이 오늘 해협을 뚫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달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알리였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타리크, 올라와. 지금 바로. 목소리에 뭔가가 있었어요.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었어요. 저는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세레나 호텔 3층 협상 준비실. 새벽 2시였습니다. 알리가 문을 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짧은 문장 하나가 떠 있었어요. 영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기본 합의 초안, 단계적 핵동결, 호르무즈 단계적 개방. 숨을 참았어요. 알리가 말했습니다. 아직 최종 서명은 아니야. 세부 조율이 남았어. 그래서 휴전 연장 가능성도 열려 있어. 근데 타리크, 1차 때랑 달라. 이번엔 이란이 안을 가져왔어. 먼저. 1차 때 이란은 미국 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번엔 이란이 먼저 안을 냈어요. 그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미국이란 2차 협상이 처음으로 앞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이슬람아바드 새벽이었어요.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젖은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번져 있었어요. 건물 유리창에 도시 불빛이 거꾸로 맺혔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부 조율이 남았어요. 핵 동결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호르무즈 개방 시기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나눌 것인지, 이 두 숫자가 맞아떨어져야 최종 서명이 가능했습니다. 그게 안 맞으면 다시 결렬이에요. 그래도 달랐습니다. 이란이 먼저 안을 냈다는 사실. 그게 달랐어요. 저는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하 복도가 떠올랐어요. 청소 카트를 밀던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1978 연이란 건설 현장. 거친 손에 한국 젊은이들. 안 쉰다고 했다는 그 사람들이요. 저는 26년 동안 틀렸습니다. 에너지 없는 나라는 기다린다고 했어요. 한국이 그 기다리는 쪽이라고 봤습니다. 협상 결과가 나오면 그때 움직이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대4호는 협상 시작 전에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1차 협상이 결렬되던 그날 그 배는 신호를 끄고 호르무즈를 지나고 있었어요. 홍해는 그보다 며칠 앞서 뚫렸습니다. 카자흐스탄 원유가 들어왔어요. 비축유가 풀렸습니다. 네 방향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협상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협상과 나란히 달린 거였어요. 그게 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방법을 찾는다는 믿음. 막히면 옆을 뚫고 옆도 막히면 또 다른 길을 만든다는 믿음. 48년 전 사막에서 그 거친 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세대를 건너
오늘 이 해협 위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기름 없는 나라라고만 봤어요. 수치로만 봤습니다. 원유 70% 의존, 에너지 취약국, 그 숫자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알리였어요. 타리크, 미국 측에서 수정 안 보냈어. 이란이 검토 중이야. 2시간 안에 결론 날 것 같아. 2시간, 한국 시간으로 오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데드라인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준비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저 멀리 협상장 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로비 한쪽 화면에서 뉴스가 흐르고 있었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자막만 흘렀어요. 한국, 코스피 사상 최고치, 코스피 6355, 5대45 한국 대사낭 입항, 예정 5월 8일, 미국 이란 2차 협상 진행 중. 새 자막이 나란히 흘렀습니다. 저는 그 화면 앞에 서 있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섰습니다. 이 세 줄이 사실 하나로 연결돼 있었어요. 미국이란 2차 협상이 어떻게 끝나든 한국은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협상장에 자리가 없어도요. 세계 강대국들이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어도요. 문이 열렸어요. 이슬라마바드 새벽 공기가 로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늘했어요. 빗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발코니 쪽으로 걸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새벽 하늘이 열렸어요. 구름이 걷혀 있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멀리 산 능선이 어둠 속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빗물이 마르지 않은 난간이 손바닥에 차갑게 닿았어요. 저는 그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섰습니다. 지하에서 할머니가 했던 말이 다시 들렸어요. 뭔가를 이루려고 왔다는 눈빛이었다고. 48년 전 이란 사막의 그 눈빛이 오늘 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신호를 끄고 달리는 배 위에서, 홍해를 뚫고 나온 선원의 손 위에서, 사상 최고치를 찍은 숫자 위에서요. 저는 에너지 외교관으로 2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처음으로 배웠어요. 에너지가 없어도 에너지가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가스가 아니었어요. 48년을 건너온 손들이었습니다. 사막에서 흘린 땀이었어요.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미국이란 2차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에너지는 꺼지지 않아요. 난간 위에 손을 올린 차에 한동안 이슬라마바드 새벽 하늘을 봤습니다.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인도양 어딘가에서 신호를 끈 채로 한국을 향해 달리는 배의 소리 같았습니다.